자, 주제통합 1을 볼게. 그치? 그러면은 주제통합이라는 것 자체가 글 두 개가 묶여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시든 고전 시가든 우리가 여러 작품이 묶인 세트 똑같아. 어떤 유사성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묶인 거거든. 그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1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 이거 가를 읽고 가랑 관련된 선택지 지우고, 그치? 나 읽고 나머지 선택지 파악하면 될 것 같고, 2번 보면 가에 마코프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건데 2번 문제를 낸 이유는 가의 글이 이 MDP가 중심 소재이기 때문이지. 그치? 아, 그럼 우리가 가를 읽을 때 이 MDP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3번을 보면요. 기역과 니은입니다. 이때 기역은 가야. 가의 1문단에 나와. 마코프 특성이야. 그쵸? 선생님 색깔을 바꿔서 표현할 거거든? 얘는 나야. 나의 마지막 문단쯤에 나와. 효율적 시장이야. 그럼 기역과 니은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고 글을 읽을 때 4번을 보니까 보기를 통해 나의 A의 특성을 이해했대. 근데 나의 A가 뭐가 나왔냐면 임의보행이 나옵니다. 그쵸? 문제가 몇 번까지 있는지 확인해야 돼. 5번까지 있을 수도 있어. 그치? 그러니까 처음 지문에서 문제가 몇 번까지 있는지 확인하고 보는 거야. 왜냐면 여기 4번까지 풀었는데 실제 시험장에서 뒤에 5번 있으면 어쩔 거야? 시간 또 써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쵸? 한번 볼게요. 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1문단 인공지능 MDP 그리고 그림이 나오고 그림을 판단할 수 있는 게 포인트야. 그리고 4문단까지 있습니다. 선생님 현정이한테 주로 물으면서 할게. 1번 볼게요. 인공지능의 강화학습이란이라고 얘기했어. 그럼 지금 인공지능의 강화학습의 정의지. 정의 왜 밝혀줘? 문제 푸는데 필요하니까. 그치? 얘는 뭐냐? 에이전트가 주어진 환경에서 적절한 행동을 취하고 환경으로부터 받는 보상을 최대화하는 정책을 학습하는 과정이래. 그치? 그럼 우선은 이게 이 글에서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볼 건데 에이전트에 지금 각주가 돼 있지. 그치? 그럼 각주라는 건 달아주는 이유는 문제를 푸는데 필요하다는 거야. 맞니? 그럼 각주를 한번 넘어와봐. 에이전트는 뭐냐? 강화학습에서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하는 주체야. 그치? 그럼 봐봐. 첫 번째 문장이 뭐였냐면 인공지능의 강화학습이야. 그치? 그럼 이때 학습을 하는 주체는 누구야? 인공지능이지. 아, 그럼 여기서 에이전트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인공지능. 이 강화학습의 주체인 인공지능이구나. 맞니? 얘가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 되게 중요해. 그치? 문장이 길고 너네 잘 눈에 안 들어올 때 주어를 파악해야 돼. 오케이? 이 인공지능이 환경에서 행동을 취해. 왜냐면 우리 각주에도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라고 했었잖아. 적절한 행동을 취하고 환경으로 받는 보상을 최대화하는 정책을 학습하는 과정이래. 이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는 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에이전트, 그 학습하는 주체인 인공지능이 각각의 상태에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인 거야. 그럼 봐봐.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거지. 근데 이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주체는 누구야? 에이전트야. 그러면 이 인공지능이 주어진 환경에서 스스로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거고. 맞니? 이 적절한 행동이란
보상을 최대화하는 정책일 거고 그게 최적의 의사 결정이겠지. 다시. 적절한 행동을 취할 건데 그 적절한 행동은 보상을 최대화하는 정책인 거고 그게 최적의 의사 결정이야. 그럼 보상이 가장 높은 행동을 취하는 게 최적의 의사 결정이야. 이 의사 결정 누가 하는 거라고? 에이전트 인공지능이. 그치? 그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학습시키는 게 인공지능의 강화 학습이라는 거야. 되죠? 수학자인 리처드 벨만은요. 마코프 의사결정 MDP를 도입해서 이 문제를 그럼 이 문제가 뭐지? 그치? 여기 어떻게 하면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이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법 어떻게 학습시키면 내릴 수 있을까를 해결하려고 했어. 그럼 이 MDP를 통해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최적의 의사결정은 보상이 최대화되는 선택인 거지. 그치? MDP란 불확실성이 있는 환경이야. 이게 조건이야. 완전하지 않다는 거야. 그럼 불확실성이라는 건 여기 뒤에 나오지만 확률 분포로 주어진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야. 그럼 불확실성이다 라는 건 뭐야? 확률적이다 라는 얘기인 거야. 됐나요? 다시. 자, 이 불확실성 1.5로 해야겠다. 이 불확실성이 결국 뭐야? 확률적이라는 거야. 그치? 연결된다는 거야. 에서 어떤 순차적인 의사결정 모형이야. 그럼 순차적이라는 건 한 번만 선택하는 건 아닌가 봐. 그치? 순서에 따라서 그 선택이 이어지는 건가 봐. 그치? 마코프 특성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게 네모 MDP야. 그러면 마코프 특성에 따라 정책을 결정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마코프 특성 기억이 뭐냐? 라고 한다면 순차적인 선택이었잖아. 그치? 그럼 여러 번의 선택이 있잖아. 근데 현재 상태에 의해서만 다음 상태가 결정되는 거야. 즉은 똑같은 말이야. 현재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고려하지 않는데. 그럼 요 현재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다른 말로 바꿔볼 거야. 과거가 되겠지. 그치? 과거는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니? 오케이. 인공지능의 강화 학습. 얘는 인공지능이 학습을 통해서 적절한 보상이 가장 큰 행동을 취하게 학습시키는 거야. 맞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적절한 행동,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그 모형으로 MDP가 있는 거야. 이해되죠? 그쵸? 이 MDP는 마코프 특성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인데 그럼 이 정책이 그 행동과 관련된 거겠지? 그치? 마코프 특성의 특징은 과거를 고려하지 않아요. 현재의 상태에 의해서만 다음 상태가 고려되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일문단으로 지울 수 있는 게 없어. 여기 있다. 아니야. 이것도 애매해. 그치? 2번 지울 수 있는 거 없는 거 같아. 그쵸? 1번 볼게. 미래에 대한 최선의 예측이야. 그러면 마코프 특성, 이 인공지능의 강화 학습에서 최선의 예측은 어떤 거지, 명하나? 그치? 보상이 최대화되는 행동이잖아. 그치? 그거는 현재에만 의존한다고 1문단에 나와 있죠.
그쵸? 1문단 마지막에 나와 있죠. 그치? 그리고 여기 봐. 기억은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거 경로가 현재 상태를 구성한다. 네, 이런 거 굳이 지울 수 있긴 해. 왜냐면 과거는 고려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과거는 고려하지 않고, 과정 고려하지 않고 현재에만 영향을 받아서 결정을 한다 그랬잖아. 그치? 5번. 기억은 과거에 대한 정보 없이 미래를 예측하는 거 맞지? 그쵸? 1번 아직 모르고요. 4번은 니은과 관련된 거니까. 그쵸? 이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MDP는요. 상태, 행동, 보상, 상태 변이 확률로 구성이 됩니다. 지금 MDP가 박스가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 지금 네모로 처리하고 있어요. 그쵸? 너네 뭐 형광펜으로 해도 되고, 그치? 뭐 밑줄 두 줄 해도 되고, 지렁이 해도 상관없어. 여기서 먼저 상태에 대해서 얘기해. 상태란 에이전트에게 관찰되는 환경을 얘기하는 거고. 자, 상태 다음에 뭔 설명하겠어? 나온 순서대로. 그치?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겠지. 행동이란 에이전트가 각각의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반응, 이 행동이고, 보상이란 에이전트가 특정 행동을 취했을 때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피드백을 보상이라고 하고, 상태 변이 확률은 에이전트의 행동에 따라 다음 상태로 이동할 확률이다. 왜냐면 요 1문단에서 네 번째 줄 보면 MDP는 불확실성이 있는 환경이니까, 그치? 이동할 확률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 확률을 상태가 변할 확률, 그치? 상태 변이 확률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강화학습에서 에이전트는 이러한 요소들, 상태, 행동, 보상, 변이 확률을 고려해 결국 어떤 정책? 보상을 최대화하는 정책, 즉 최적의 의사결정, 맞니? 적절한 행동을 학습하게 되는 거지. 맞나요? 이때 정책이란 각 상태에서 취할 행동의 묶음이야. 왜 묶음일까? 순차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잖아. 하나가 아니니까, 하나의 행동이 아니니까 행동의 묶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됐나요? 좋아요. 볼게요. 3문단까지 보고 갈게. 3문단까지 보고 갈게. 그림이 나왔거든? 그림이 생각보다 복잡해. 이해돼?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림은 에이전트가 처한 환경의 상태는, 자, 상태는 환경이었지. 그치? 얘는 공부와 뭐래? 운동이래. 맞니? 근데 영어 공부의 상태야. 그럼 얘 지금 무슨 상태라고? 영어 공부의 상태야. 그치? 영어 공부의 상태는요, 화살표가 영어 공부에서 뻗어나가는 화살표를 봐봐. 뭐거나 운동, 이거나 카페야. 그치? 그러니까 두 가지 행동 중 하나를 취하겠지. 그치? 이때 적절한 행동은 뭐겠어? 보상이 더 큰 거겠지. 그치? 선택한 행동에 따라 카페와 운동으로 이동할 확률, 우리 이런 걸 상태 변이 확률이라 그랬지. 각각 0.4와 0.6이래. 왜? 100% 확률 중에, 그치? 두 가지 행동이니까 그 100%를 이 두 가지 행동이 나누는 거지. 그래서 운동을 할 확률이 0.6이 되는 거고, 상태 변이 확률이. 그치? 카페를 갈 확률이 0.4가 되는 거지. 맞니?
이때의 무엇? 보상이야. 보상을 R이라고 했고 각각 플러스 1과 플러스 10이야. 그치? 운동을 했을 때 보상이 플러스 10. 그치? 카페를 갔을 때 보상이 뭐야? 플러스 1이지. 근데 왜 플러스 1이라고 했을까? 근데 카페를 봐봐. 너네 이거 표시하지 마. 카페라는 환경을 본다면. 그치? 얘는 맞니? 행동을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지. 그치? 그러면 국어 공부를 할 확률이 20%밖에 안 되는 거 너무 슬픈데. 그치? 0.2. 수학 공부를 할 확률이 0.4. 그치? 그 다음 영어 공부를 할 확률이 0.4지. 그럼 세 가지 행동을 또 100%에서 나눠 갖는 거지. 맞니? 그러면 국어 공부를 할 때 몇이래? 보상이. 그럼 보상이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네. 이해돼? 오케이. 그냥 그런 거 한번 보고 싶어서 본 거야. 에이전트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역시 보상의 총합을 최대화하는 행동, 이거를 선택하게 될 거야. 그치? 이때 이 보상의 총합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보상을 현재 가치로 뭐 해야 돼? 환산해야 돼. 우리 이번에 사회문화 1 할 때, 그치?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할인하는 그거 했었거든? 그치? 그것처럼 미래의 보상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 된대. 이때 필요한 거, 이때 사용되는 가중치가 뭐가 된대? 감쇄라는 건 늘어나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그치? 뭔가 줄일 것 같아. 0에서 1 사이의 값이래. 그치? 근데 이때 뭐면? 0이면. 이게 미래의 보상을 환산을 하는 거니까. 감쇄 개수가 0이야? 그러면 미래의 보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야. 여기 곱한다는 얘기는 없는데 곱할 거거든? 그럼 미래의 보상을 0을 곱하는 거니까 미래의 보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고. 1이면 모든 미래의 보상을 현재와 어떻게 한다? 동등하게 고려한다 라는 거래.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봐봐. 3번에 1번의 기억. 현정아, 맞을까? 틀릴까? 기억만 판단해. 현재와 미래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함을 전제한다. 맞을까? 틀릴까? 다른 친구들도 생각을 해봐. 그치? 맞을지? 틀릴지? 재현아,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왜? 근거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같은 게 없지. 태규야,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맞을까? 명원아? 예. 현정아, 맞을까? 다현아, 맞을까? 맞을까? 왠지 틀린 것 같지? 근데 근거는 못 되겠어? 봐봐. 네. 현재와 미래의 가치가 다를 수 있어. 그치? 왜냐면 감쇄 개수를 이용해서 미래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는데 이 감쇄 개수가 0인 경우도 있지만 뭐인 경우도 있지? 1. 그럼 1은 미래의 값과 현재의 값이 같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X야. 감쇄 개수가 뭐일 수도 있다. 1일 수도 있어요. 요게 3문단에 나왔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자,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감쇄개수 나왔다. 감쇄개수. 크기가 감소할수록 이렇어. 그럼 감쇄개수는 몇에서 몇이지? 0에서 1이지. 그럼 크기가 감소한다는 건 0에 가까워진다는 거지. 그럼 이걸 따져볼게. 요거랑 연관 지어서 감쇄개수가 0이면 어땠었지? 미래를 전혀 맞아. 미래의 보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야. 그치? 그러면 미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건 미래보다 현재를 고려한 판단이지. 왜? 미래의 값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거였는데. 그치? 미래가 0일 때 미래의 보상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 현재를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잖아. 이해돼? 그것까지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산문단을 통해서 맞아. 그치? 3번 볼게. 각각의 상태에서 우리 예시로는 무슨 상태가 나왔었냐면 영어 공부의 상태가 나왔었고 여기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운동과 카페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선생님이 또 분홍색으로 카페라는 상태에서는 국어 공부, 수학 공부, 영어 공부의 행동을 취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이 각각의 상태에서 에이전트는 뭐였지? 인공지능이었지? 학습하는 주체인 인공지능이었지? 맞니? 얘가 겪는 시행착오는 보상이야. 자, 보상은 R이었고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었어? 마이너스. 그치? 그럼 우리의 목표는 보상이 가장 큰 걸로 가는 거. 그럼 마이너스로 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마이너스로 가는 건 잘못 가는 거지. 그러면은 지금 이 보상으로 시행착오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지. 그치? 왜? 보상의 값이 뭐 있으니까?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자, 보상이 플러스뿐만 아니라 마이너스가 있다는 점에서 3번도 지울게. 223쪽. 됐니? 그 다음 상태 변이 확률이 있었다. 자, 다음 상태로 이동할 변이 확률의 총합은 100%에서 나눠 갖는 거지? 그치? 그래서 40%를 0.4, 60%를 0.6. 그치? 합치면 몇? 1. 총합은 항상 1이 되는 거 2문단과 3문단을 통해서 지웠지. 됐니? 됐니? 그 다음 볼게. 2번. 어떤 상태에서 행동에 따른 보상이야. 그러면 봐봐. 이 어떤 상태가 뭐가 나왔었니? 예시로 영어 공부가 나왔어. 예시에서 3문단 예시에서 맞니? 현재 상태가 영어 공부라고 했어. 그럼 영어 공부에서의 행동에 따른 보상, 내가 운동을 선택하든 카페를 선택하든 그 보상이 영어 직전의 행동에 영향을 받니? 아니지. 그치? 맞니? 그치? 뭐라고 얘기했냐면 1문단에서 현재 상태에서 다음 상태를 선택할 때의 보상이 나뉘는 거고 이 현재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그치? 그 이전의 과정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했었지.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야? 2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1문단의 내용이지만 3문단까지 읽어야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 이해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어떤 상태, 영어 공부의 상태에서 행동, 운동을 할지, 카페를 할지에 대한 보상. 그게 플러스 1, 플러스 10이었지? 그럼 이거는 어떤 상태, 그 영어 공부 이전의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이 말은 이전의 행동에 따라 보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런 거 없었지. 그치? 현재인 영어에서만 고려했었지.
이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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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최적의 정책. 이었어. 최적의 정책. 최적의 정책. 최적의 정책은 뭐였지, 다연아? 정책은 행동의 묶음이었어. 그치? 그럼 최적의 행동은 뭐였지? 보상이 높은 행동이었잖아. 그러면 그 행동의 묶음을 정책이라고 했고, 정책을 뭐라고 했냐면 행동의 묶음이라고 얘기했고, 그쵸? 최적의 정책은 보상의 합이 뭐다? 최대로 하는 각 상태에서의 집합을 최적 정책이라고 도출하는 거 맞지? 얘는 이 문단. 그래서 지우면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명언이 이해돼? 예. 재현이 이해돼? 돼? 오케이. 되지? 응. 됐니? 오케이. 자, 그럼 우선은 3번도 이제 기억이 아닌 거는 그냥 지워 버리고 1번, 3번 지워 버리고, 그쵸? 맞아 봅시다. 자, 보상과 감세 개수가 정의되면, 그치? 어떤 상태에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보상의 총합인 무슨 가치? 상태 가치. 근데 봐봐, 상태 가치 나오고, 행동 가치 나오고, 기대 가치 나오거든. 짜증나. 어쩔 수 없어. 그치? 각각 정의해야 돼. 봐봐, 상태 가치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보상의 뭐야? 총합이야. 그치? 모든 행동. 그치? 오케이? 그 상태에서 봐봐, 특정 행동을 취할 때 기대할 수 있는 특정 행동을 취했을 때의 보상. 그치? 이게 행동 가치. 근데 이 행동 가치의 최대값은 뭐가 돼? 상태 가치와 동일해. 그럼 이 두 개가 어떻다? 값이 동일해진다. 그치? 같은 말은 아니야. 그치? 근데 그 값이 동일해진다. 아니지. 아니지. 미안해. 같이 동일한 게 아니라 이 상태 가치는 행동 가치의 무엇과 최대값과 같아지는 거지. 이것은 봐봐. 최적 행동. 최적 행동이 뭐지? 보상이 가장 높은 거. 그치? 근데 행동 가치 봐라. 특정 행동을 취할 때 기대할 수 있는 보상이야. 그럼 행동 가치의 최대값은 뭐야? 보상의 값이 가장 큰 것들 아니겠어? 그치? 맞니? 그것이 무엇과 같아? 상태 가치와 같아요. 오케이? 아, 그러면 최적 행동을 선택했을 때의 기대 가치와 상대 가치가 어떻다? 같다. 따라서 최적의 정책이란 상태 가치와 동일한 행동 가치를 가져오는 행동들의 묶음, 행동들의 묶음을 뭐라고 해? 정책인 거지. 그치? 왜 상태 가치와 같아야 되지? 상태 가치는 행동 가치의 최대값과 동일하니까. 그치?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들이라는 거잖아.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넘겨서 여기 볼게.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한 상황. 그치? 1문단에서 얘기했어. 1문단에서 네 번째 줄에 MDP란 불확실성이 있는 환경에서의 라고 얘기했고, 최적의 결정이 도출되는 모형이고, 최적의 결정은 보상이 최대화. 그치? 이 보상을 최대화시키기 위한 모형이 MDF였어. 맞니? 그러면은 1번 맞지?
그치? 그 다음 2번 봤을 때 미래에 발생 가능한 상황을 기준으로 그치? 현재 이루어지는 행동을 평가한다. 그게 보상이라고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치? 얘 근데 세모. 근데 이렇게 세모 치는 거는 이게 학교 만약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각 학교는 요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야 된다. 답지에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그치? 그 다음 여기 봐. 가와 달리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태들 속에서 그럼 이건 뭐냐면 순차적이라는 거야. 그치? 이전 상태가 다음 상태에 미치는 영향. 그럼 여기서 이전 상태는 건 영어. 그치? 그 다음은 내가 카페냐? 운동이냐? 그치? 그거의 보상에 따라 선택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가와 달리가 아니라 얘는 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가는 달리가 틀렸어. 가는 계속적으로 이어진 상태들 속에서 이전 상태가 다음 상태에 미치는 영향. 그 영어 공부라는 상태에서 그치? 운동이냐 뭐냐 카페냐를 했을 때 보상을 얻게 되는 거잖아. 맞아? 요거 말이 헷갈린다. 말이 헷갈린다. 그치? 그 다음 3번 틀렸고 가는 봐봐. 행위자. 가의 행위자는 누구지? 인공지능. 그치? 얘를 뭐라고 했어? 에이전트라고 했었지? 얘가 환경과 상호작용한다 그랬어. 뭐 에이전트의 각주에 나와 있어. 그치? 그 결과 새로운 상호작용으로 연결돼. 그 새로운 상호작용 뭐야? 보상이 최대화되는 상호작용으로 연결돼. 그치?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 맞지? 그치? 맞니? 가는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찾는 방법. 이때 최적의 대안이 뭐였어? 보상을 최대화하는 거. 얘도 맞아. 됐나요? 됐나요? 오케이. 그럼 나를 보겠습니다. 효율적 시장이 니은이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임의보행과 관련된 문제. 이게 A였어. 맞니? 근데 얘는 지금 선생님 색깔 바꿀게. 1문단부터 주식시장에 뭐가 나와? 효율적 시장 가설이 나와. 이 효율적 시장 중요했었잖아. 그치? 얘가 뭐였어? 니은이었지. 그치? 얘가 니은이었어. 그치? 이 가설은 봐봐.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는 투자자들을 가정해서 그럼 이게 전제 조건이지? 그치? 봐봐.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이 기대를 형성하는데 이 기대는 어떻다? 합리적인 기대. 오늘 날씨가 맑으니까 1번. 오늘 날씨가 좀 안 좋으니까 카카오 팔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치?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그치? 합리적인 뭔가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그런 거겠지? 그치? 오케이. 투자자들을 가정해서 주식 가격이 주가가 변동하는 원리를 설명하는 거야. 다시 주식시장의 효율적 시장 가설은 주가가 변동하는 원리거든. 근데 이 주가가 누구에 의해서 바뀌냐라면 투자자들에게 의해서 바뀐다는 거야. 그럼 이 투자자들의 특성이 뭐냐? 모든 정보를 알고 있고 그치? 합리적 기대를 형성한다는 거지. 그쵸? 이 모형에서 그럼 이 효율적 시장 가설도 모형인가 보지. 그치? 이 모형에서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입하는 목적이 나옵니다. 매입이 뭘까요? 사는 거. 매수는요? 매도는? 파는. 매입, 매수, 사는 거. 매도는 파는 거. 그럼 봐봐. 주식 투자자들 어떤 특성이 있었지? 모든 정보 알고 있었고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하는 이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입, 사는 목적은 주식을 통해 뭐를 받거나 배당금을 받거나 매도를 통해, 매도는 파는 거지? 파는 것을 통해 자본이득을 실현하기 위해서야. 근데 지금 배당금 각주되어 있죠. 그쵸? 넘어가 볼게요. 배당금이 뭐냐라고 한다면 주식 소유자에게 주는 회사의 이익 분배금. 그리고 회사가 이익이 어느 정도가 나왔어. 그럼 그 이익을 그 가지고 있는 주식에 따라 그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거야. 자본이득은 자산을 취득할 때, 봐봐, 자산은 주식도 자산 중에 하나고요. 취득하는 건 사는 거야, 파는 거야? 파는 거. 아, 얻는 거. 얻는 거니까 사는 거지. 예. 사는 걸 여기서 뭐라고 했어? 도. 매입이라고 했잖아. 아, 매입이 사는 거, 매도가 파는 거, 이것들아. 매입의 가격보다 남에게 넘길 때, 이게 뭐야? 매도야. 매입을 매수라고도 할 수 있어. 그럼 이거 뭐 할 때? 살 때. 얘는 뭐 할 때? 팔 때. 그럼 봐봐. 내가 사는 가격이 500원이었는데 팔 때 가격이 1000원이야. 그럼 내가 얼마 이득? 그 차이. 그치? 500원의 이득.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산다는 거야. 이해돼요? 오케이. 자본이득은, 근데 이 자본이득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 앞으로 받게 된다는 거 현재야, 미래야? 미래에 받게 될 배당금에 의해 결정이 돼. 그럼 미래에 받게 될 배당금이 많아. 그치? 그러면은 팔 때 가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지. 이해되지? 미래에 받을 배당금이 적어. 그럼 팔 때 비싸게 팔 수 있어? 싸게 팔겠지. 왜? 모든 정보는 투자자들이 모두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의 주식의 가치는 결국 기업이 미래에 지급할 배당금의 총합의 현재 가치와 일치한다. 즉 미래의 값을, 그치? 현재로 환산한 현재 가치와 일치한다는 거야. 아, 여기서 가와 나가 묶였나 봐. 그치? 미래의 가치와 현재 가치의 이 관계에 따라서. 네. 그러나 미래의 배당금은 미래의 값이니까 어때? 불확실해. 그럼 불확실하는 상황인 것도 가와 비슷하지? 그치? 불확실해. 그래서 주가가 뭐라 그랬어? 주식의 가격은 미래 배당금에 대한, 그치? 미래 배당금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의 조건부 기대치가 반영이 됐어. 됐니? 자, 조건부 기대치란 현재까지의 정보라는 조건에 기초한 기대치로 새로운 정보가 획득되면 변화한다. 왜냐? 봐봐. 투자자들의 전제가 모든 정보를 알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정보는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획득이 될 때만 변화하는 거야.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만. 이해되니? 그러면 조건부 기대치는 과거에 영향을 받는다. OX. X. 왜? 이미 반영이 됐어. 현재 새로운 정보가 나오냐 안 나오냐의 차이야. 이해되죠? 그쵸? 결국
주가 변동은 시장에서 평가된 조건부 기대치가 변화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됐나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문단 볼게요. 자, 조건부 기대치는 매 시점마다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에 기초하므로, 그럼 봐봐. 얘는 새로운 정보가 획득될 때에만 변화해. 왜? 지금까지의 정보는 이미 반영이 돼 있어. 거기에다, 그치? 거기에다가 매 시점마다 이용한 모든 정보에 기초하는 거지. 왜? 이 투자자들 자체가 모든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체계적인 예측 오차가 있다, 없다? 없다. 그치? 이것은 체계적인 예측 오차가 없는 것은 투자자들,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들이 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주가에 뭐한다? 반영한다. 그러니까 지체되는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럼 지체되는 시간이 없다는 건 즉시라고 해도 좋지. 이해되죠? 만약에 기업 관련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지 않아서 주가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괴리될 경우, 그럼 괴리는 불일치지. 그치? 그럼 괴리가 된다면 오차가 있는 경우라고 봐도 좋아. 그럴 경우 차익을 실현할 수 있어. 그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가 주가에 반영이 안 됐어. 근데 난 반영이 안 된 정보가 뭔지 알고 있잖아, 투자자는. 그걸 판단으로 이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를 판단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차익 실현의 기회가 발생해. 투자자들은 이 차익 실현을 위해 적극적이고 정보 수집, 분석 이걸 기초해서 사고 팔기 때문에 시장에서 평가된 가격에는 정보 누락이나 체계적인 예측 오차가 나타나지 않아요. 따라서 주가는 일정한 규칙성이 없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체계적이라는 건 규칙적이라고 해도 되겠다. 그치? 그리고 4번을 보면 반복적이랑도 연결되니까 미리 써놓을게. 이거를 뭐라고 한다? 임의보행이라고 한다. 자, 다시 볼게. 봐봐. 자, 봐봐. 자, 주가가 있어요. 주식이 있어, 주식이.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정보는 A, B, C, D야. 맞니? 이 모든 정보는 투자자들은 모두 뭐 하고 있어? 이미 알고 있어. 그치? 이미 알고 있어. 근데 주식에 A 정보, B 정보, C 정보는 반영이 돼 있어. 그치? 근데 요 D 정보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그럼 요거랑 연결되는 거야. 관련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어. 그치? 맞니? 만약에 이 정보가 D가 이 주식, 이 기업의 내적 가치를 높이는 거야. 긍정적인 정보일 수도 있고, 이 정보가, 그치? 이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정보일 수도 있어. 이해되니? 이해되니? 근데 투자자들은 그 정보가 뭔지 이미 알고 있지. 그치? 그러면 D가 긍정적인 거야, 만약에. D가 긍정적인 거야. 그러면 지금 긍정적이게 반영되지 않은 싼 가격에 사놔야 비싸게 팔 수 있지. 그 차익을 더 높게 팔 수 있지. 그러면 이 주식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 수요가 증가하겠지. 우리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도 따라 오르죠.
그쵸? 근데 만약에 이게 부정적인 거야. 그치? 그러면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겠지. 혹은 이 D가 반영되기 전에 갖고 있는 주식을 빨리 팔아버릴 수 있겠지. 왜냐면 값은 떨어질 거니까. 그럼 또 공급도 많아지는 거니까. 그치?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어차피 내가 산 것과 판 것에서의 차익을 크게 실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맞니? 만약에 D가 반영되지 않은 게 긍정적인 거야? 그럼 내가 이게 반영이 되면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해. 그럼 가지고 있겠지. 이게 없는 사람은 지금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 맞니? 근데 이 D가 부정적인 정보야. 그러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그럼 공급은 늘어나겠지. 그치? 아직 안 산 사람은 얘가 부정적인 정보니까 값이 떨어질 거라는 걸 예상하고 안 사겠지.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들지. 그러니까 이 주식의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겠지.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결국 시장에서 평가된 가격에는 이 D 역시 그치? 영향을 준 거잖아. 모든 투자자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해돼? 그래서 정보 누락도 없고요. 왜? 결국 D의 영향으로 가격이 그치? 결정됐으니까. 또 체계적인 예측 오차도 없다고 했고요. 규칙성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임의보행 현상이라고 부른대요. 됐나요? 됐나요? 자, A랑 관련해서 4번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 그냥 3문단까지 보고 한 번에 할게. 그치? 3문단. 만약 현재 주가가 알려진 정보의 일부만을 반영해. T가 반영 안 돼 있다고 쳐봐. 그치? 그러면 투자자들은 모든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이 반영되지 않은 정보들이 향후 가격에 반영될 걸 기대하지. 그치? 그래서 여기 나왔어. 만약에 좋은 소식이야.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될 거야? 오를 거야. 선생님 설명했지? 그치? 그리고 만약에 나쁜 소식이야. 그럼 주가는 뭐 하겠어? 떨어지겠지. 그치? 그럼 가격이 조정되는 거잖아. 오르는 것도 조정, 떨어지는 것도 조정이지. 변하니까. 이 가격 조정 속도는 주식시장의 효율성에 의존하게 된대. 따라서 니은 나왔어요. 효율적 시장에서 현재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미 모든 정보가 반영이 돼 있다. 즉, 과거의 정보는 현재 주가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게. 과거의 정보는, 그치? 과거의 정보는 현재 주식 가격 변화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새로운 정보가 생겼을 때만 가격이 변화하게 된다. 그치? 이는 여기서 얘기해.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 가운데 미래 주가 변동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남아있지 않다. 별표. 그치? 왜냐? 그런 정보가 남아있다면 차익 거래로 인해 즉시 주가가 조정되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재현이 이해돼? 응. 따라서 이 효율적 시장에서는 투자자도 주가의 과거 변동 패턴에 기초해서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 실현할 수 없어. 왜? 과거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반영이 돼 있단 말이야. 이해돼? 또 가격에 새로운 정보가 만약에 나오잖아? 그건 반영되는 속도는 어때? 즉각적이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초과 이익을 실현할 수가 없대. 됐니? 됐니? 응. 볼게.
1번. 나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한 거 맞지? 최적의 결정이라는 건 차익을 높이는 거. 그치? 정답 몇 번? 1번. 그쵸? 이거 나이스. 3번. 그치? 달리가 틀렸고. 4번 봐봐. 나의 행위자는 누구니? 투자자지. 그치? 그럼 둘러싼 환경을 정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아? 그치? 그 정보에 따라 주가, 가격이 바뀌는 거. 그치? 가능하지? 얘는 달리다. 나도야, 나도. 가와나 모두야. 틀리고. 나는 합리적 행동이 비합리적인 결과를 유발해? 그 주가의 변동이 비합리적이야? 아니지. 지우자. 그쵸?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1번. 이 되는 거고요. 자, 요거 1번에 2번만 확인해 볼게요. 그치? 1번에 2번 선택지 정답지에도 나와 있어. 나는 미래에 발생 가능한 상황을 기준으로 현재 이루어지는 행동을 평가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왜냐? 조건부 기대치는 현재까지의 정보를 기초한 기대치로. 그치?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에 발생 가능한 상황을 평가하는 거래. 현재를 기준으로. 그치? 맞니? 그럼 얘 써놔. 나는요. 현재를 기준으로. 왜? 현재까지의 정보가 반영이 됐으니까. 그치? 미래 발생 가능한 상황. 미래 발생 가능한 건 뭐야? 주식이 어떻게 되는 거. 그치?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될지. 가능한 상황을 평가한다. 가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요. 그치? 맞니? 그럼 가에 대해 기본적으로 맞다고 보긴 하는데 학교 시험 범위라면 한번 확인해야 돼. 오케이? 확인해야 돼. 다음 볼게요. 3번 효율적 시장입니다. 봐봐. 현재와 미래의 가치를 어떻게 한다? 다르게 표현하는 거다 라고 얘기했어. 니은은 가능할 수도 있어. 그치? 왜? 그걸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가 동일하지 않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 그쵸? 그 다음 2번 니은은 미래에 대한 최선의 예측은,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예측은 현재에만 의존하는 거. 현재 새로운 정보가 추가된 거에서만 의존하는 거. 맞아 틀려? 맞지? 왜? 과거의 정보는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래서 정답 2번. 그쵸? 그 다음 그치? 4번 볼게. 니은은 미래 실현한 가능한 결과를 예측해. 이게 뭐야? 주식이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 예측이 불가능해? 가능하지. 그치? 불가능이 틀렸지. 가능하지. 그쵸? 오케이. 둘 다 가능하다고 보는 거야. 봐봐. 5번. 미래야. 그럼 미래라는 건 뭐야? 주식 가치야. 미래의 주식 가치야. 근데 그게 과거 정보만이야? 과거 정보는 이미 현재 주식 가격에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야. 그치? 맞니? 그래서 과거 정보로만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지. 이해됩니까?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합니다. 현재 이용 가능한, 그게 뭐 새로운 정보일 수도 있지? 그치?
모든 정보를 바탕. 그래서 정답 2번이 되는 거고요. 그쵸? 4번 볼게요. 봐봐. 보기를 참고해서 임의보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래.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래. 볼게. 자, 합리적 기대. 이거 누가 가지고 있는 거라 그랬지? 투자자들. 이거 투자자들의 특성이었어. 경제 주체. 이게 투자자들이겠지? 그치? 경제 주체가 경제 변수를 예측할 때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예측한다는 거야. 우리 이거 나에 나왔던 그대로잖아. 그치? 맞니? 그런데 봐봐.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서 경제 주체가 모든 정보를 완벽히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야. 정신 차려라. 그러므로 합리적 기대가 완전한 예측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그쵸? 그래서 합리적 기대 아래에서도 뭐는 발생할 수 있어? 예측 오차는 발생할 수 있어. 근데 뭐라고 했냐면 체계적인 예측 오차는 없다 그랬어. 그럼 그냥 예측 오차랑 체계적인 예측 오차는 좀 다른 거구나. 봐야 돼. 새로운 정보가 입수되지. 그치? 그럼 그게 어떻게 돼? 즉각 반영이 되는 거야. 즉각 가격이 수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일한 오차가 반복돼요? 안 돼요. 그치? 근데 반대로 봐봐. 과거의 주가 변화만을 기준으로, 그러면은 과거만 기준으로 전망하잖아? 그럼 그 예측 오차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체계적인 예측 오차. 그럼 체계적이라는 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예측 오차구나. 근데 이거는 과거의 정보만으로 판단을 할 때구나. 근데 우리 요 합리적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새로운 정보에 영향을 받는 거지. 그치? 왜? 과거까지의 정보는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1번 볼게요. 과거에 발생한 예측 오차가 봐봐.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야. 그럼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건 체계적인 예측 오차지. 근데 임의보행은 체계적인 예측 오차가 안 나타나는 거잖아. 그치? 효율적 시장에서의 특징이니까 틀려. 있어? 아니야? 없어. 자, 정보가 쌓일수록 정확성이 낮아질까? 정확성은 높아지지 않을까? 왜? 합리적으로 결정하잖아. 투자자들은 모든 정보를 알고 있고. 그치? 그 다음 과거에서 현재까지에 나타난 경향성이 미래에까지 이어질 수 없어. 이걸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나의 3문단에서 과거 변동 패턴에 의해서 높은 수익률을 실현할 수 없다고 그랬어. 그치? 과거 변동 패턴 같은 거에 영향을 받지 않아. 그치? 맞니? 그럼 이거 봐. 그럼 이 경향성을 바꾼다면 나의 3문단에 나온, 그치? 주가의 과거 변동 패턴이지. 그치? 이게 미래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니까? 높은 수익률 지금도 실현할 수 없고요. 지속적인 초과 이익도 실현할 수 없다고 했잖아. 마지막에. 그치? 틀려. 봐봐. 파악되지 않았던 정보. 이거를 뭐라고 바꿔? 새로운 정보가 되는 거지. 그치? 맞니?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대. 왜? 즉시 반영이 돼서 수정이 되니까. 그치? 정답 몇 번? 4번. 봐봐. 발생했던 사건. 이거는 뭐야? 과거지.
그럼 과거에 의존합니까? 아니. 아니지. 그치? 그래서 4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질문 있습니까? 됐나요?